민정이 식은 전을 집어들며 눈살을 찌푸렸다. 형님, 이전 진짜 눅눅한데요. 다시 묻혀야 할 것 같아요. 영자의 손이 떨렸다. 새벽부터 기름에 데이며 부친 전들이 차갑게 식어 접시 위에 놓여 있었다. 명절엔 안 오고 가져갈 땐 나타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더 바삭하게 해야 하죠? 영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순간 전 접시가 공중으로 날아갔다. 슬로 모션처럼 흩어지는 애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 접시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30년의 침묵도 깨졌다. 이 전들 내 30년이에요. 영자의 비명 같은 외침이 거실을 가득 채웠다. 민정과 미선은 얼어붙었다. 아이들이 울고 남편들이 벌떡 일어섰다. 오늘로 끝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식구것만 차려요. 문이 쾅 닫혔다. 바닥에 흩어진 식은 전들 사이로 영자는 주저앉았다. 손은 떨렸지만 가슴은 이상하리만치 시원했다.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그저 눌러주시는 작은 응원이지만 그 정성만큼 복이 되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실 겁니다. 경기도 수원의 오래된 연립주택 단지. 새벽 공기는 아직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3층 구석집에서만큼은 벌써부터 부산한 기척이 느껴졌죠. 최영자의 하루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됩니다. 명절이 다가오면 몸이 먼저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알람도 필요 없었습니다. 눈을 뜨면 자동으로 부엌으로 향하고 냉장고 문을 열고 손질해 둔 재료들을 꺼내는 일련의 동작들이 마치 프로그램처럼 새겨져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대야 안에는 어젯밤 미리 손질해 둔 애호박과 동태가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영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애호박을 도마 위에 올렸습니다. 칼날이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애호박을 얇게 저면했죠. 동태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닦아내고 소금을 살짝 뿌려 밑간을 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부엌 구석구석을 채워갔어요. 가스레인지 위에는 큰 냄비가 올라가 있었고 탕국을 끓이기 위해 물을 먼저 넣고 은근한 불로 졸이기 시작했습니다. 벽에는 10년도 더 된 종이 달력이 여전히 걸려 있었어요. 달력 옆 액자 속에는 90년대 초반에 찍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빛발에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제사 때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영자도 젊었고 머리카락도 까맣게 풍성했습니다. 지금은 어느새 흰머리가 성성해졌지만 사진 속 영자의 표정만큼은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담담하고 조용하고 그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얼굴이었습니다. 영자는 올해로 66입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는 40년이 넘었어요. 남편 박병수와 결혼하고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기 시작한 게 25살 때였으니까요. 당시엔 시부모님이 살아계셨고 시동생들도 아직 결혼 전이었습니다. 큰 며느리로서 영자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았죠.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시부모님 시중을 들고 명절이면 온 집안 식구들 차례상을 혼자 준비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변한 건 별로 없었어요. 남편 박병수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70인데 젊었을 때부터 과묵했어요. 고생이 많네라는 말이 그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위로였습니다. 영자도 이제는 그 말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대답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병수는 장남이었고 영자는 장남의 아내였으니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시어머니 하정부는 올해 92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거동이 불편해져서 휠체어 생활을 하고 계세요. 병원 진료는 한 달에 2번, 약 타러 가는 것까지 합치면 거의 매주 병원에 다니는 셈이었습니다.
물론 그 일도 대부분 영자의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택시를 불러서 병원까지 모시고 가고 진료를 보고 약을 받아서 다시 집으로 모셔오는 일. 그 과정이 짧게는 2시간, 길게는 4~5시간이 걸렸습니다. 영자의 허리는 그 무게를 고스란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명절이 다가오면 영자는 더 바빠졌습니다. 추석, 설날, 시아버지 제사까지 1년에 적어도 3번은 큰 상을 차려야 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상을 차리는 건 언제나 영자 혼자였다는 겁니다. 둘째 시동생 부인인 민정과 셋째 시동생 부인인 미선은 명절 때마다 바빴어요. 아이들 학원 때문에 회사 일정이 겹쳐서 교회 봉사일이 있어서 이유는 해마다 달랐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영자가 혼자 상을 차리고 그들은 늦게 도착해서 밥만 먹고 김치 몇 통을 싸가지고 갔어요. 올해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는 이틀 전부터 장을 보러 다녔어요. 애호박, 동태, 돼지고기, 두부, 밀가루, 식용유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손이 저렸지만 택시비가 아까워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재료를 손질하고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부터 전을 부치기 시작한 겁니다. 프라이팬에 기름이 지글지글 끓었습니다. 영자는 애호박을 밀가루 반죽에 적셔서 기름에 올렸어요. 노릇노릇한 색이 올라오면 뒤집고 다시 한쪽이 익으면 접시에 옮겼습니다. 그 과정을 수십 번 반복했어요. 동태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생선살을 발라내고 뼈를 추려내고 반죽을 입혀서 지져냈습니다. 동그랑땡은 다진 고기에 두부를 섞고 양념을 넣고 동그랗게 빚어서 지졌어요. 손끝이 기름에 데이기도 했지만 영자는 익숙한 손길로 계속 전을 부쳤습니다. 탕국은 무가 충분히 익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불을 너무 세게 하면 국물이 탁해지고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났습니다. 영자는 정확히 중불로 맞춰두고 가끔씩 국물을 떠서 간을 확인했어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국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그제야 익숙한 맛이 났어요. 거실에서는 남편 병수가 신문을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작은 글씨를 따라가는 그의 눈빛은 무심했어요. 가끔 기침 소리가 났지만 일어나서 부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영자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는 평생 부엌 일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남자는 밭일, 여자는 집안일. 그게 이 집의 규칙이었고 병수도 영자도 그 규칙을 깨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 정부는 작은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가끔 기침 소리가 들렸지만 영자는 전을 다 부치고 나서 들어가 뵐 생각이었습니다. 명절 아침은 언제나 이랬어요. 영자 혼자 부엌을 지키고 식구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상이 차려지면 그제야 모두가 모여서 밥을 먹었죠. 접시 위에 전이 산처럼 쌓여갔습니다. 영자는 잠시 멈춰서 허리를 폈어요. 등이 뻐근하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하지만 쉴 시간은 없었어요. 아직 탕국을 그릇에 담아야 했고 나물도 무쳐야 했고 과일도 깎아야 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고무장갑을 끼고 일을 이어갔습니다. 이 모든 게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오후였습니다. 영자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온 참이었어요. 휠체어를 접어서 현관에 세워두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셨습니다. 허리가 묵직하게 아팠어요. 시어머니를 택시에서 내릴 때 혼자 부축하느라 힘을 너무 많이 썼던 겁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아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상대방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수원시 팔달구 연립주택에 사시는 분 맞으시죠? 저는 이 동네 부동산 중개소 이사장인데요. 좋은 소식 전해드리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영자는 어리둥절했어요. 부동산이라니 무슨 일일까 싶었습니다. 저희 집이 무슨 일인가요? 부동산 이사장은 흥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어르신 댁이 있는 연립주택 단지요. 재건축 확정 났어요. 조합 승인도 다 떨어졌고 이제 보상 협의만 남았습니다. 등기부 확인해 보니까 댁 남편분 명의더라고요. 곧 공문 나갈 겁니다. 영자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재건축이라니. 이 낡은 집이 재건축 대상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부동산 이사장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100% 확실합니다. 보상금도 제법 될 거예요. 자세한 건 조합 측에서 연락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재건축, 보상금,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0년 넘게 살아온 이 집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물론 새 아파트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먼저 떠오른 건 다른 생각이었어요. 이 집은 시아버지가 장만한 집이었고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는 장남인 병수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보상금도 새 아파트도 모두 병수 앞으로 나오는 거겠죠. 영자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 재건축 대상이래요. 병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거 잘 됐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수는 더 이상 묻지도 놀라지도 않았어요. 영자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녁 준비를 하러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잠잠하던 가족 카톡방이 갑자기 살아났습니다. 보통 때는 명절 며칠 전에나 한두 마디 오가던 단톡방이었어요. 그런데 저녁 8시쯤 둘째 며느리 민정이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날씨도 선선해지고 추석도 다가오는데 올해는 일찍 갈게요. 아, 그리고 형님, 재건축 소식 들으셨죠? 우리도 궁금한 게 좀 있어서요. 추석 때 잠깐 얘기 나눠요. 이어서 셋째 며느리 미선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네, 저희도 일찍 갈게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하고요. 서류 같은 거 챙겨가야 할 것 같은데 형님 혹시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 엄마 인감도장도 필요하다던데 형님이 보관하고 계시죠? 영자는 휴대폰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명절 상차림 얘기는 한마디도 없었어요. 김치 담그는 거 도와줄까요? 전 부치는 것 같이 할까요? 그런 말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오직 재건축, 서류, 인감도장, 그 얘기뿐이었어요. 영자는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도 카톡방은 계속 울렸습니다. 민정이 또 메시지를 보냈어요. 형님 못 보셨나? 우리 이번에 진짜 일찍 갈게요. 보통 때는 오후에 갔는데 이번엔 아침부터 갈까 해요. 형님도 바쁘실 텐데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미선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도 일찍 가서 형님 도와드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얘기 잠깐 하면 되잖아요. 엄마 컨디션도 확인해야 하고요. 영자는 메시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도와드린다는 말이 낯설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명절 때 일찍 와서 도와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왜 도와주겠다는 걸까요? 영자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명절상은 간단히, 재산 얘기는 자세히. 그게 이번 추석의 진짜 목적인 것 같았어요.
영자는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침대에 기대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어머니, 재건축 얘기 들으셨어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병수한테 들었어. 그것도 다 하늘이 주신 복이지 뭐. 영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며느리들한테 연락 오셨어요? 정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아, 민정이가 전화했더라. 추석 때 일찍 간대. 그리고 뭐 서류 얘기하던데 잘 모르겠어. 네가 알아서 해라. 영자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재산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평생 집안일만 하시다가 이제는 거동도 불편하시니 그냥 자식들이 알아서 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영자는 방을 나와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냉장고 문을 열고 장볼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애호박, 동태, 돼지고기, 두부, 밀가루 해야 할 일은 똑같았어요. 재건축이 되든 말든 명절은 오고 상은 차려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남편 병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동생들이 추석 때 일찍 온대. 재건축 얘기 좀 하자는 것 같던데. 영자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요. 알아요. 병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뭐, 가족끼리 의논할 일이니까. 크게 복잡할 건 없을 거야.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하지 않다고요? 그럼 지난 40년은 뭐였을까요? 명절마다 혼자 상 차리고 병원 모시고 다니고 김치 담가서 나눠주던 그 시간들은 복잡하지 않은 일이었을까요? 영자는 그릇을 헹구며 생각했습니다. 이번 추석은 다를 것 같다고. 아니, 달라야 한다고. 하지만 뭘 어떻게 해야 할지는 아직 몰랐어요. 그저 가슴속에 묵직한 돌멩이 하나가 놓인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카톡방에는 또 메시지가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형님, 혹시 보상금 얼마나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도 궁금해서요. 엄마 병원비도 많이 드시고 앞으로 요양 문제도 있잖아요.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재건축, 보상금, 새 아파트, 그 모든 게 누구의 이름으로 남을까? 그리고 지난 40년의 시간은 어디에 기록될까?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돌멩이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 같았어요. 추석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영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어요. 밖은 아직 어두웠지만 몸은 이미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이불을 걷고 일어났어요.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세수를 하고 부엌으로 향했어요. 오늘은 유난히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냉장고에서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을 꺼냈어요. 애호박, 동태, 돼지고기, 두부. 어제 장을 보면서도 가슴이 답답했는데 오늘 아침에도 그 기분은 여전했습니다. 영자는 고무장갑을 끼고 애호박을 썰기 시작했어요.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만들었어요. 모든 게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40년 동안 반복한 동작이었으니까요. 전을 부치는 동안 탕국도 끓여야 했어요. 큰 냄비에 물을 붓고 물을 먼저 넣었습니다. 무가 투명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기를 넣고 국간장으로 간을 맞췄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를 보면서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올해도 똑같구나.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7시쯤 되자 거실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남편 병수가 일어난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부엌으로 오지는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켜는 소리가 들렸어요. 영자는 전을 뒤집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상한 대로였어요. 8시가 넘어서자 시어머니도 깨어나셨습니다. 영자는 손을 씻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렸어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아침 드실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침은 됐어. 나중에 애들 오면 그때 먹을게.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접시 위에는 이미 전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동태전, 애호박전, 동그랑땡. 손끝은 기름에 데어 빨갛게 부어 올랐지만 영자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저 일을 끝내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10시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형님, 왔어요.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정이었습니다. 뒤따라 미선도 들어왔어요. 어머, 벌써 다 하셨네요. 형님 대단하세요. 두 사람은 손에 쇼핑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부엌에 필요한 재료가 아니라 선물용 과자 상자와 아이들 옷가방이 가득했어요. 영자는 인사를 받으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정이 부엌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 형님 전 정말 많이 부치셨네요. 근데 형님, 저는 좀 더 바삭해야 맛있는데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기름을 좀 더 많이 쓰셔야 해요. 영자는 손을 씻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난 늘 이렇게 했는데. 민정은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형님도. 요즘 유튜브 보면 다 나와요. 시대가 변했잖아요. 미선도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맞아요, 형님.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시던데 저는 바삭해야 제맛이래요. 탕국 냄비 뚜껑을 열어보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형님, 탕국 간이 좀 싱거운 것 같은데요. 요즘은 다들 간을 세게 해요. 우리 애들도 싱거운 거 안 먹거든요. 잠시 후 남편들, 아이들까지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 정부는 휠체어에 앉아 수고한다 한마디 하시고는 피곤한 눈을 감았어요. 거실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민정의 남편과 아이들, 미선의 남편과 아이들, 모두 합쳐 10명이 넘었어요. 아이들은 시끄럽게 떠들며 거실을 뛰어다녔고 남자들은 소파에 앉아 명절 특집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영자는 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전을 접시에 담고 탕국을 그릇에 퍼담고 나물을 작은 접시에 나눠 담았습니다. 김치도 꺼내고 과일도 깎았어요. 손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민정과 미선은 거실에 앉아 아이들을 돌보며 수다를 떨었어요. 언니, 요즘 애 학원비가 얼마나 드는지 알아요? 진짜 장난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도 교회 헌금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남는 게 없어요. 영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상을 날랐습니다. 무거운 냄비를 들어 식탁에 올려놓는데 허리가 삐걱거렸어요. 하지만 누구 하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모두 각자의 대화에 빠져 있었어요. 영자는 마지막 접시를 올려놓고 나서야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식사하세요. 그제야 사람들이 식탁 앞으로 모였어요. 밥을 먹는 동안에도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민정이 전을 한 입 먹고는 말했습니다. 형님, 역시 이 맛이에요. 근데 좀 더 간이 세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미선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사람들은 간을 좀 세게 해요. 싱거우면 밋밋하잖아요. 민정이 다시 전을 집어들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모양도 좀 들쭉날쭉한데 예쁘게 붙이면 더 좋을 텐데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을 뿐이었어요. 병수는 옆에서 조용히 국을 떠먹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식사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놓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민정이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형님, 식사 끝나고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중요한 거 있잖아요. 영자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민정을 바라봤어요. 뭔데요? 민정은 미선과 눈빛을 교환하더니 말했습니다. 재건축 보상 얘기요. 우리가 다 같이 의논해야 할 것 같아서요. 영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명절 상 치우고 합시다. 지금은 아니에요. 민정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에이, 형님. 지금 하면 안 돼요? 우리 금방 가봐야 해서요. 멀리서 왔잖아요. 미선도 가세했습니다. 맞아요, 형님. 우리도 시간이 없어요. 기껏 왔는데 서명만 하고 가면 되잖아요. 간단한 거예요. 민정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엄마 명의 도장만 받으면 진행이 쉬워요. 어차피 장난 몫이 크지만 형수님도 혜택 보시잖아요. 가족끼리 깔끔하게 처리하면 좋죠. 미선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조합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서류 넣어야 순서가 밀리지 않아요. 영자는 식탁 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들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기름 묻은 접시, 국물이 남은 냄비, 반쯤 먹다 만 전들.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깔끔하게요? 그럼 먼저 노동 분담부터 깔끔히 합시다. 명절, 제사, 병원 진료, 간병 시간. 각자 기록해서 다음부터 순번제로 하죠. 미선이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형님, 그렇게까지 딱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린 늘 바빴고 형님이 잘하시니까 맡긴 거잖아요. 민정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형님은 원래 집에 계시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린 직장도 다니고 애들도 키우고 그러잖아요. 영자는 부엌을 돌아봤습니다. 새벽부터 서서 부친 전들, 손이 되도록 끓인 탕국, 혼자 감당한 모든 것들. 여유가 있어서 한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어서 한 거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정이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형님.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도 나름 도운 거 있잖아요. 그때 시어머니가 힘겹게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니들 싸우지 마라. 명절인데 왜 이래. 영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힘드셨죠? 정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힘들었지. 영자야, 미안하다. 그 짧은 위로였지만 영자의 귀엔 오래된 빛처럼 아프게 박혔어요. 병수는 난처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재촉했어요. 엄마 피곤하시대요. 지금 사인만 받으면 끝이에요. 형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미선도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엄마 모시기로 했고 그간 생활비도 보탰잖아요. 형님도 알잖아요. 영자는 식탁 위 전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이미 식어버린 전들이었어요. 새벽부터 뜨거운 기름에 손을 대이며 부친 전들이 이제는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민정이 그 접시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형님, 그나저나 이전 진짜 눅눅한데요. 다시 한번 데워야 할 것 같아요. 한 입 베어 물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맛도 별로고요. 식어서 더 그런가. 미선도 다른 전을 집어들었어요. 맞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시던데 저는 바삭해야 제맛이래요. 이건 좀 질긴 것 같아요. 젓가락으로 전을 뒤적이며 덧붙였습니다. 기름을 좀 더 많이 쓰셔야 하는데. 찰나 영자의 손이 민정보다 먼저 전 접시를 덥석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속에서 뭔가 폭발하는 걸 느꼈습니다. 40년.
40년 동안 참아온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려 했어요. 명절엔 안 오고 가져갈 땐 나타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뭘 더 바삭하게 해야 하죠? 민정이 당황하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형님, 그냥 의견 말한 거예요. 왜 그러세요? 영자는 전 접시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 의견이요? 30년 동안 혼자 명절 상 차리고 김치 담가서 나눠주고 병원 모시고 다니는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눅눅하다는 게 의견이에요? 미선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진정하세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영자는 전 접시를 더 높이 들어 올렸어요. 손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이 전들, 내 30년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손 대이면서 부친 거예요. 그런데 눅눅하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 영자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전 접시가 공중으로 날아갔어요. 슬로 모션처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노릇노릇했던 애호박전, 동태전, 동그랑땡이 공중에서 흩어졌습니다. 접시는 민정과 미선 사이 바닥에 떨어져 와장창 소리를 내며 깨졌어요. 전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식어서 딱딱해진 전들이 바닥에 흩어졌어요. 형님, 민정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미선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어요. 미쳤어요?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들은 벌떡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병수는 얼어붙은 채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고무장갑을 벗어 싱크대에 탁 내던졌습니다. 오늘로 끝입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식구 것만 차려요. 당신들 몫은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재건축 서류요? 노동과 돌봄 계산부터 하고 얘기해요. 엄마 도장은 엄마 의사부터 묻는 게 먼저고요. 민정이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습니다. 형님, 우리를 도둑 취급해요? 가족한테 이럴 수 있어요? 영자는 민정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도둑이 아니라 승객이에요. 기름 냄새 나고 등, 허리 끊어지는 운전석엔 한 번도 앉은 적 없으니까요. 미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이건 너무해요. 우리도 나름 도운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해요? 영자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설거지할 그릇들, 기름 묻은 프라이팬, 바닥에 흩어진 식은 전들. 30년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도왔어요? 언제요?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명절 끝나고 김치 싸가던 게 도운 거예요? 늦게 와서 밥만 먹고 가던 게 도운 거예요? 민정이 가방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형님, 말이 너무 심하세요. 우리도 바빴던 거잖아요. 영자는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바빴다는 말로 30년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재산 얘기할 땐 한 식구고 일할 땐 남이에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이제 각자 알아서 하세요. 저도 더 이상 못해요.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 갈게요. 형님 마음대로 하세요. 미선도 서류를 집어넣으며 말했어요. 형님, 오늘 한 거 후회하실 거예요. 두 사람은 아이들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민정의 남편이 영자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미선의 남편도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문을 열며 민정이 돌아서서 말했어요. 형님, 이러시면 가족 끝이에요. 영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병수는 난처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어요. 영자는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내려다봤습니다.
식어서 굳어버린 전들이었어요. 깨진 접시 조각들, 기름이 튄 바닥. 영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리만치 가슴은 시원했어요. 30년 동안 누르고 누르던 것이 터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병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너무 심했어. 그래도 동생들인데. 영자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도 늘 그랬잖아요. 아무 말 없이 동생들 편만 들고. 병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중간에서 영자가 말을 끊었어요. 중간이 아니에요. 늘 동생들 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말했습니다. 영자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영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어요. 90이 넘으신 할머니는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전들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씩 조심스럽게. 식은 전들을 주워 담으면서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더 이상 참고만 살 수는 없다고. 손이 여전히 떨렸지만 영자는 계속 전들을 주었어요. 병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이제 어떡할 거야? 영자는 전을 쓰레기통에 버리며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대로는 안 돼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자야, 동생들한테 연락해봐. 다시 얘기해보자.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에요. 영자는 깨진 접시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들 사이로 30년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참고 또 참던 시간들, 혼자 감당하던 무게들. 이제는 그 무게를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영자는 마지막 조각을 주우며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거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병수는 신문을 펼쳐 들었지만 읽지는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영자는 부엌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기름때, 전 부스러기, 모든 걸 닦아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게 영자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바닥을 치우고 나서 영자는 부엌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여전히 떨렸어요. 방금 무슨 일을 한 걸까? 전 접시를 던진 순간의 감정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분노와 서러움이 섞인 그 순간, 영자는 고개를 숙였어요. 너무 심했던 걸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후회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원했어요. 거실에서는 남편과 시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병수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여보, 괜찮아?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병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동생들한테 전화해야 하는 거 아니야? 너무 화난 것 같던데. 영자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조금 있다가요. 병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이렇게 틀어지면 어떡해.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여보, 30년 동안 틀어진 채로 살았어요. 이제야 바로잡는 거예요. 병수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저으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들었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가족들이 다시 연락을 할까? 아니면 이대로 끝일까? 영자는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가족 카톡방은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어요. 영자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시어머니께
식사를 드렸어요. 정부는 영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자야, 괜찮니?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괜찮아요. 정분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내가 미안해. 내가 애들을 잘못 키웠어. 큰 며느리한테만 모든 걸 맡기고 동생네들은 편하게만 살게 했어. 영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어요.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되죠.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25년 된 가계부였어요. 제사 비용, 명절 장보기 영수증, 병원 진료비 영수증, 구겨진 종이들 사이로 지난 세월이 숨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그 노트를 펼쳐보며 생각했어요. 이 모든 걸 어떻게 정리할까? 영자는 A사 용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가족 공정 분담안이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첫 번째, 명절과 제사는 순번제로 합니다. 장남집, 둘째 집, 셋째 집이 돌아가면서 준비하고 준비하는 집에 다른 집들이 협조합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 병원 진료와 간병은 일정표를 만들어 분담합니다. 한 달에 2번씩 돌아가면서 모시고 시간 기록을 남깁니다. 세 번째, 재건축 보상금 논의는 시어머니 의사를 먼저 확인하고 법무사 입회하에 진행합니다. 네 번째, 지난 10년간의 돌봄 비용을 정산합니다. 금액이 아니라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영자는 계획서를 다 쓰고 나서 한숨을 쉬었어요. 이게 과연 받아들여질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이었어요. 영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정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형님, 저예요. 목소리는 차갑지도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했어요. 형님,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얘기하자. 민정이 말했어요. 형님, 어제 집에 가서 생각 많이 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너무 많이 의지했고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계속 말했어요. 미선이도 많이 반성했어요.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래, 만나자. 다음 주에 우리 집으로 와. 제대로 얘기하자. 민정이 대답했어요. 네, 형님. 그때 뵐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영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대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영자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더 이상 참기만 하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영자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정리가 아니라 합의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그동안 계획서를 다듬고 가계부를 정리했어요. 증거 자료도 챙겼습니다. 병원 진료 일정표, 명절 장보기 영수증, 모든 것을 파일에 넣었어요. 시어머니와도 여러 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제 생각엔 이렇게 하는 게 공평할 것 같아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앞으로 그렇게 하자. 한편 동서들은 각자의 집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은 남편과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편하게만 생각했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게. 형수님이 혼자 다 하시는 줄은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서운하셨을 줄은 몰랐어. 미선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한 것 같아. 명절 때마다 늦게 가고 김치만 받아오고 형님 입장에선 화날만 하지. 남편이 대답했어요. 그럼 다음부턴 우리가 준비해 볼까? 형님처럼은 못해도
노력은 해봐야지.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민정과 미선이 남편들과 함께 왔어요. 이번에는 아이들을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진지하게 얘기하려는 모양이었어요. 영자는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시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거실로 나오셨어요. 병수도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형님한테 너무 의지만 하고 고마운 줄도 몰랐어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형님. 우리가 무심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영자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어요. 고마워. 그렇게 생각해줘서. 영자는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거 보자. 앞으로 어떻게 할지 정리했어. 영자는 계획서를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민정과 미선이 계획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거 진짜 다 지켜야 해요?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네, 다요. 미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시간이 없어요. 명절 준비를 혼자 다 하라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제가 30년 동안 한 거예요. 못할 리 없죠. 민정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할 수 없으면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책임은 순번 맡은 사람이 지는 거예요. 민정의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그럼 병원 모시는 것도 우리가 돌아가면서 해야 하나요? 영자는 그를 바라봤어요. 당연하죠. 한 달에 2번씩 돌아가면서요. 힘들면 셋이서 나눠서 하면 되잖아요. 미선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민정이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재건축 보상금은요? 영자는 가계부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15년 기록이요. 영자는 가계부를 펼쳐 보였어요. 한 달에 병원 2번, 1년이면 24번이에요. 한 번 갈 때마다 평균 3시간. 15년이면 1080시간이죠. 명절 준비는 한 번에 이틀, 1년에 3번이면 6일이에요. 민정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계속 말했어요. 이건 시간만 계산한 거예요. 재료비, 교통비는 빼고요. 이 시간을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요. 미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돈으로 받으시려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앞으로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대로 인정하고 미래는 다르게 가자는 거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얘들아, 영자 말이 맞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공평하게 하자. 병수도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미안해. 영자한테 너무 많이 맡겼어. 앞으로 나도 도울게. 민정과 미선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형님. 우리 이렇게 하죠. 민정이 계획서를 다시 천천히 읽었습니다. 형님, 그럼 이번 설날은 저희가 준비하는 거예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순번대로 가면 둘째네 차례야. 민정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수님, 그럼 저희 집에서 준비해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해야 하나요? 영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준비하는 사람이 책임지는 거지. 다른 사람들은 협조하고. 미선이 손을 들었어요. 형님, 근데 저희는 요리를 잘 못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배우면 되죠.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처음엔 서툴렀어. 하다 보면 늘어. 걱정 마라. 민정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근데 형님, 도와달라고 하면 도와주시는 거죠? 영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도울게. 하지만 주도는 너희가 하는 거야. 민정의 남편이 병원 일정표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영자는 달력을 펼쳤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하자. 첫 번째 진료는 내가 갈게. 그 다음부턴 돌아가면서 일정표 만들어서 공유할게. 미선의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정 조정해서 맞출게요. 영자는 마지막 항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보상 얘기는 법무사 선생님 모시고 하자. 어머니 의사가 제일 중요하니까. 정분이 말했어요. 나는 니들이 알아서 하면 돼. 공평하게만 하면 되지. 영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 뜻이 제일 중요해요. 민정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그럼 과거 돌봄 시간은요? 그건 어떻게 정산해요? 영자는 가계부를 다시 펼쳤어요. 이건 돈으로 받자는 게 아니야.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야. 이 시간들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미선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영자는 손을 내저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과거는 안 바뀌지. 중요한 건 앞으로야. 앞으로 공평하게 하면 되는 거야. 민정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형님, 저희 정말 잘할게요. 약속해요. 영자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알아. 너희가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봐서 그런 거니까. 이제부터 하면 돼. 병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나도 앞으로 도울게. 앞치마도 메고. 영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70평생 부엌일을 해본 적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여보도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이제라도 배워야지. 내가 너무 몰랐어. 정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병수야. 니도 이제 배워라. 남자라고 부엌에 못 들어갈 이유는 없어. 거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그건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게 시작되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민정이 계획서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거 사인할게요. 저희 약속 지킬게요.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형님. 앞으로 잘할게요. 영자는 펜을 꺼내 계획서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민정과 미선, 그리고 남편들도 차례로 이름을 적었어요. 병수와 정분도 서명했습니다. 영자는 서명이 끝난 계획서를 바라봤습니다. 6명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앞으로 지켜나가야 할 약속이었어요. 영자는 계획서를 파일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복사해서 다들 한 부씩 가져가. 잊지 말고. 민정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희 이만 갈게요. 다음 주에 병원 일정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미선도 일어섰어요. 네, 형님. 그리고 설날 준비는 저희가 미리 형님한테 여쭤볼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 물어봐. 민정과 미선이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이 아니라 계획서 사본을 들고 있었어요. 문을 열기 전에 민정이 돌아섰습니다. 형님, 정말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이제 시작이니까. 문이 닫히고 나서
거실엔 영자와 병수, 정분만 남았습니다. 정분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영자야, 잘했어. 네가 용기 냈으니까 이렇게 됐어. 영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진작 말했어야 했어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때가 있는 거야. 지금이 때였어. 병수가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내가 미안해. 나도 너무 몰랐어. 영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여보도 앞으로 같이 해요. 약속했잖아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일부터 설거지 내가 할게. 영자는 웃었어요. 정말요? 병수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진짜야. 이제라도 배워야지.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리할 게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병수가 따라 들어왔어요. 여보, 뭐부터 하면 돼? 영자는 고무 장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설거지부터. 찬물에 손 담그지 말고 따뜻한 물로 해요. 병수는 어색하게 고무 장갑을 끼웠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어요. 30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게를 조금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라는 게 중요했어요. 옆에서 병수가 물었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해? 영자는 대답했어요. 어머니 병원 가야 해요. 같이 갈래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나도 이제 알아야지.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며칠 뒤 가족 카톡방에 민정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님, 설날 메뉴 뭐로 하면 좋을까요? 조언 좀 주세요. 영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전통적으로 가자. 떡국, 전, 나물. 레시피 보내줄게. 미선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언니. 같이 준비해요. 영자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생각했습니다. 변한 건 많지 않은 듯 보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어요. 당연함이 사라지고 약속이 생겼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였어요. 그게 전부였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주 병원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민정이 왔어요. 어머니 모시러 왔어요. 정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민정아? 민정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모실게요. 영자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정이 서툴게 휠체어를 밀고 시어머니를 택시에 태우는 모습이 보였어요. 영자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걸 지켜봤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제야 시작이구나.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영자는 부엌으로 돌아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병수가 옆에서 그릇을 닦고 있었어요. 여보, 이거 맞게 하는 거야?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오후가 되자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병원 다녀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시대요. 약 타서 집에 모셔다 드렸어요. 영자는 안도했어요. 고생했어, 민정아.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형님.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리고 형님, 이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형님이 30년 동안 하신 거 이제야 알겠어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어요.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이 집의 명절은 이제 누구의 어깨 위에도 홀로 서 있지 않다고. 무게는 나눠졌고 약속은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약속한 대로 병원 모시는 일은 순번대로 돌아갔어요. 이번 주는 미선의 차례였습니다. 미선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갔다 와서 영자에게 전화했어요. 형님, 생각보다 정말 힘들더라고요. 휠체어 밀고 엘리베이터 타고 진료실 찾아가고. 형님이 이걸 30년 동안 하셨다니 믿기지 않아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잘했어. 어머니가 편하셨대? 미선이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가 고맙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형님, 제가 병원에서 느낀 건데요. 이게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기다리는 시간까지 하면 거의 4시간이에요. 영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매번 그래. 그래서 기록하자고 한 거야. 며칠 뒤 재건축 보상 협의를 위해 법무사 사무실에 모였습니다. 동네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기세 좋던 동서들의 표정은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자는 가계부와 공정 분담안을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어요.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영자야, 정말 미안하다. 민정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형님, 우리도 해봤더니 알겠더라고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 명절 준비도 그렇고 병원 모시는 것도 그렇고. 미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지난주에 병원 갔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에 와서 누웠어요. 법무사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먼저 재건축 보상금 규모를 말씀드리면요. 법무사는 금액을 설명했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었습니다. 민정과 미선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하지만 곧 법무사가 덧붙였습니다. 단, 이 금액을 어떻게 분배하실지는 가족분들이 합의하셔야 합니다. 영자는 가계부를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여기 25년 기록입니다. 돈 얘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노동의 무게를 보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서명하고 지켜요. 법무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담안에 동의하시고 보상 관련 문서는 노모의사 확인과 모두의 서명이 있어야 유효합니다. 민정의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형수님, 과거 돌봄 시간을 금액으로 환산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영자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들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요. 보상금은 원래대로 하면 돼요. 단 앞으로 분담안을 지키는 조건으로요. 미선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가 분담안을 지키면 명절상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영자는 단호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라면요. 마지막에 와서 전 좀 챙겨줘요는 이제 없어요. 영자는 순번표를 내밀었어요. 이번 설은 민정이네, 다음 차례는 미선이네, 그 다음은 우리. 돌아가면서요. 병수가 옆에서 작게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도 앞치마 맵니다. 아내 혼자 하게 안 할게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펜이 종이 위에서 사각 소리를 냈습니다. 각서에 모두의 이름이 올라갔어요. 민정, 미선, 그리고 남편들까지. 마지막으로 정분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 합의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등기상 소유주인 박병수 씨 명의로 나오지만 가족 합의에 따라 사용하신다는 걸로 기록되었습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끝났구나. 사무실을 나오면서 민정이 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형님, 설날 준비 진짜 걱정돼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요. 영자는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레시피도 보내주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전화해. 미선도 말했습니다.
저도 도울게요, 언니. 같이 준비해요. 그날 저녁 영자는 집에 돌아와 편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한결 가벼웠어요. 병수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어요. 여보, 이 그릇 어디에 놓으면 돼?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선반 두 번째 칸이요. 시어머니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영자가 다가가자 정분이 말했습니다. 영자야, 고마워. 네가 용기 내줘서. 영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도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는 좀 편하실 거예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야 마음이 편해. 며칠 뒤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떡국 국물은 어떻게 우려내요? 영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고기를 먼저 삶아서 육수를 내고 물을 넣어서 은근하게 끓이는 거야. 불 조절이 중요해. 민정이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형님. 또 뭐 주의할 게 있어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급하게 하지 마. 천천히 하는 게 맛의 비결이야. 그리고 간은 마지막에 맞춰. 민정이 안도하며 말했어요. 형님, 정말 도와주셔서 고마워요.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민정이네 집에서 차례를 지내기로 했어요. 영자는 병수와 함께 민정이네 집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는 민정과 미선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형님 오셨어요. 민정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지금 떡국 끓이고 있어요. 맛 좀 봐주세요. 영자는 국물을 떠서 맛을 봤습니다. 괜찮은데? 간이 적당해. 민정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너무 긴장했어요. 미선도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형님, 이거 바삭하게 나온 것 같아요? 영자는 전을 보고 웃었습니다. 잘했어. 완벽해. 차례상이 차려졌습니다. 영자가 혼자 차린 것만큼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가득했어요. 민정의 남편도 과일을 깎고 미선의 남편도 상 나르는 걸 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상을 보며 말했어요. 잘했다. 정성이 느껴진다. 민정이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차례를 마치고 식사를 했습니다. 떡국은 따뜻했고 전은 바삭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함께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영자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함께였어요. 민정이 그릇을 닦고 미선이 행주질을 하고 남편들이 상을 치웠습니다. 병수도 앞치마를 메고 설거지를 도왔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변한 게 많지 않은 것 같았지만 모든 게 달라졌어요. 민정이 영자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형님, 정말 힘들더라고요. 형님이 30년 동안 이걸 혼자 하셨다니. 존경스러워요. 영자는 민정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앞으로 같이 하자. 미선도 말했습니다. 네, 형님. 우리 약속 꼭 지킬게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병수가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좋았어. 다 같이 하니까 더 좋더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죠? 혼자가 아니니까 좋은 거예요. 병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고마워. 내가 너무 몰랐어. 집에 돌아와 영자는 창가에 섰습니다. 밖은 어두웠지만 집안은 따뜻했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남편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생각했어요.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변화가 시작된 거구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정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형님,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힘들었지만 뿌듯했어요. 다음엔 더 잘할게요. 이어서 미선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습니다. 형님, 다음 차례는 제가 할게요. 미리 준비 많이 할게요. 영자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고했어. 둘 다 잘했어. 다음에 봐. 휴대폰을 내려놓고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병수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내일 뭐 해? 영자는 대답했어요. 평범한 하루요. 장도 보고 밥도 하고.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에요. 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같이 할게. 영자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었어요. 따뜻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어요. 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어요. 연립주택 단지에는 재건축 공사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이사 날짜도 정해졌어요. 영자는 짐을 정리하면서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25년 된 가계부, 명절 때 쓰던 앞치마, 시아버지 제사 때 찍은 흑백 사진. 병수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여보, 이거 다 가져갈 거야? 영자는 가계부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이건 가져가야죠. 우리 역사니까.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것도 의미가 있지. 영자는 가계부를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노트였지만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형님, 저희 이번 주 토요일에 어머니 모시러 갈게요. 병원 정기 검진 날이잖아요. 영자는 달력을 확인했어요. 그래, 맞아. 고마워. 민정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제 차례인데요. 그나저나 형님,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영자는 대답했습니다. 응, 거의 다 됐어. 새 아파트는 너희도 한번 보러 와. 민정이 반가워했어요. 정말요? 그럼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 병원 모시고 나서 들를게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웃었습니다. 변화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미선도 요즘 달라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어요. 형님, 오늘 저녁 뭐 하세요? 반찬 좀 해서 갖다 드릴까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영자는 대답했어요. 괜찮아. 우리 알아서 할게. 미선이는 자기 가족 챙겨. 미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에이, 형님도. 가족이 뭐 따로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이사 전 마지막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어요. 이번엔 영자 혼자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민정이 반찬을 만들어 왔고 미선이 과일을 깎아왔어요. 병수는 상을 차렸고 남편들은 음료수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도 제 몫을 했어요. 숟가락과 젓가락을 놓고 물잔을 채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시어머니 정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렇게 다 같이 모이니까 좋구나. 이제 이 집을 떠나지만 좋은 추억도 많았어. 영자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새 아파트에서도 행복하실 거예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니들 덕분에 말년이 편안하구나. 민정이 잔을 들었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가 몰라서 죄송했어요. 미선도 잔을 들었어요. 맞아요. 앞으로는 같이 잘할게요.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고 앞으로잖아. 병수도 잔을 들었습니다. 여보, 나도 미안했어. 앞으로 더 잘할게.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도 많이 달라졌어요. 고마워요. 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멀었지. 하지만 계속 배울게. 식사를 하면서 옛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웃긴 일, 힘들었던 일, 행복했던 일. 영자는 그 이야기들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힘든 기억도 많았지만 나쁜 것만은 아니었구나. 그저 혼자였던 게 문제였을 뿐이었어요. 이제는 달랐습니다. 함께였으니까요. 아이들이 떠들며 뛰어다녔습니다. 할머니, 새 집은 어때요? 정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넓고 좋단다. 너희도 자주 놀러 와라. 아이들이 환호했습니다. 와, 엘리베이터 있어요? 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있지. 할아버지가 태워줄게.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두가 함께였어요. 영자는 그릇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해도 함께 만들어가는 거구나. 민정이 옆에서 그릇을 헹궜고 미선이 행주질을 했어요. 남편들도 각자 맡은 일을 했습니다. 다 끝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정이 영자에게 물었어요. 형님, 그날 전 던진 거 기억나세요? 영자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잊을 수가 있나? 민정이 말했습니다.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 우리를 깨우는데요. 미선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날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형님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하게 됐어요. 영자는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이제 다 지난 일이야.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여기 함께 있다는 거지. 정분이 영자를 불렀습니다. 영자야, 이리 와봐라. 영자는 시어머니 옆으로 갔어요. 정분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야, 네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가족이 됐어. 고맙다. 영자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머니, 저도 감사해요.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나서 영자는 혼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벽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수없이 전을 붙였던 프라이팬이 있었고 거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던 식탁이 있었어요. 영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프라이팬을 들어 올렸습니다. 오래되어 손잡이가 헐거워진 프라이팬이었어요. 그날 공중을 가르던 전 부침 접시가 떠올랐습니다. 영자는 웃었어요. 그날 던진 건 접시가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었구나. 영자는 프라이팬을 조심스럽게 상자에 넣었습니다. 새 아파트에서도 이 프라이팬으로 요리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를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테니까요. 병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다 쌌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다 됐어요. 병수가 영자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여보, 새 집에서는 더 행복하게 살자. 영자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함께니까. 병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함께니까. 이사 날이 왔습니다. 이삿짐 차가 앞에 섰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민정과 미선도 와서 짐 싸는 걸 도왔습니다. 형님, 이거 어디에 놓을까요? 이건 새집 부엌에 놓으면 돼. 모두가 함께 움직였어요.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면서 영자는 뒤돌아봤습니다. 40년을 산 집이었어요.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든 감정이 서린 집이었습니다. 영자는 조용히 인사했어요. 고마웠어. 안녕.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새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시어머니 모시기도 편할 거예요. 베란다에서는 햇살이 따뜻하게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 영자는 가계부를 꺼냈습니다. 25년의 기록이 담긴 노트였어요. 영자는 노트를 펼쳐보다가 마지막 빈 페이지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병수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여보, 뭐 써?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요. 병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새로운 시작이지.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뜻했어요. 저녁이 되자 민정과 미선이 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형님, 집들이 음식이에요. 모두가 새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시어머니도 휠체어에 앉아 미소 지으셨습니다. 좋구나. 다들 모여서. 영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변한 건 많지 않은 듯 보였습니다. 여전히 명절은 오고 제사는 지내고 병원도 가야 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뀌었습니다. 당연함이 사라지고 약속이 생겼어요. 그리고 영자는 알았습니다. 이 집의 명절은 이제 누구의 어깨 위에도 홀로 서 있지 않다는 것을. 영자는 식탁 위 전 접시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이 만든 전이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영자는 전을 하나 집어 먹었어요. 맛있다. 민정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요, 형님?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심이야. 기름 냄새 대신 웃음소리가 집을 메웠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어른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시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어요. 영자는 그 모든 걸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라면 괜찮구나. 그날 밤 영자는 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편안했어요. 병수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함께. 만약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한 줄의 응원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채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